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제가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 2020년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하고도 한 9개월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그동안 몇 개 정도의 비디오를 업로딩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총 714개의 비디오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내드리는 방송이 715번째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업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왔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미존 채널에 등장했던 종목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 아무래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그리고 거기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 자금을 이 두 종목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 두 종목 중에서요, 오늘은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한 8개월 전에 제가 공유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에너지와 빵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이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톰리입니다. 톰리가 이때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에너지 주식 그리고 빵 주식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그때 만약 톰리의 말을 믿고 우리가 에너지 주식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 톰리라는 투자자의 인사이트는 굉장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톰리가 아니고요. 요 윗부분을 보시면 제가 테슬라 주가가 5년 내에 4배 상승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아직도 테슬라 투자가 불안하시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라고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24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 내용에서요, 제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투자 논리,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가지 매력 중에서 한 가지 매력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와 함께 진행하는 3월 25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8개월 전에 미준과 함께 해주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10가지의 테슬라 투자 논리 중에 첫 번째는 시장의 잠재력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막 임계점에 도달하고 지금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이유는 바로 배터리 기술이었죠. 그래서 지금 2020년 9월에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5,000달러 짜리 전기차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자신만만하게 공표를 한 바가 있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이 세 번째 투자 매력이다. 네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요, 바로 비용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2017년부터 3년간 테슬라의 차량당 생산 비용이요, 무려 55%나 감소한 바, 이렇게 사실이 하나 나타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한 좀 투자의 논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 제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70개나 되는 분리된 부분을 단 하나의 주조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지금 이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70개 정도를 이제 볼트라든지 이런 걸로 조여서 부분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을 무려 하나로 그냥 다 뭉쳐서 주조 기술로 알루미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확보한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베를린 공장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아니면 텍사스에도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효율성이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그런 생산 공정을 가지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들어서는 첫 번째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을 하느라고 상당히 쇼핑 쪽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쇼핑 비용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유럽 차량의 부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로컬에서 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식의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가격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인 비용 효율성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비용의 효율성에 관련된 테슬라 뉴스가 지금 시킹알파에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레이스에 합류를 했다. 어떤 레이스냐면요, 트릴리언 달러 마켓 캡 클럽. 트릴리언 달러는 이제 1조 달러죠.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 클럽에 합류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000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는다는 얘기는요, 시가총액이 여기 나와 있죠.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지구상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이러한 클럽에 상당히 지금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기록을 했다. 어너더 게인이라는 것은 주가가 또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수요일날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지금 7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무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지금 리턴이 수익이 25%를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목요일 현재도 주가가 무려 1% 이상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연지 30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아마도 8일 연속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의 스톡이 이번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거죠. 제가 어제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춤추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보내드려서 그런지 아직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123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여러분들 커뮤니티 가셔서 이 영상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가팩토리가 베를린에서 오픈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독차지하게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샹하이 쪽에 이제 바이러스가 다시 퍼져나가면서 상하이 공장이 잠시 임시 휴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상적인 생산을 재개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켓캡 시가총액이 그래서 지금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에 가까이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1조 달러를 이미 넘어가면서 1조 달러 클럽에 조인을 했습니다. 1조 달러의 클럽에 원래 조인하고 있었던 기업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있었는데요. 다섯 번째로 지금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몇 달 전에 이미 그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었긴 합니다. 근데 좀 미끄러졌잖아요, 주가가. 이번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1조 달러 클럽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Looking ahead, 앞으로 이제 전망을 살펴보면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어떠한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어드밴티지, 장점은 뭐냐면요, 레벨 매뉴팩처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벨 매뉴팩처링이 뭐냐면요, 예전에 토요타가 채택한 생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 없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인력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그 생산량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재고를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성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은 절감하고 생산량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생산 공정을 레벨 매뉴팩처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지금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자, 애널리스트 아남 조나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테슬라 전담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금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차의 그 바디니까 차체죠. 차체를 단 하나의 싱글 피스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차체는 아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개의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만 하나의 피스로 만드는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조나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70개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전체 차량의 바디를, 차체를 단 하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
만드는 주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차체를 그냥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볼트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차체가 완성이 되면 이 주조된 차체 안에다가 이제 테슬라가 자랑하는 배터리 팩을 그냥 장착하면 된다. 따라서 얼마나 쉽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열리게 되냐, 우리가 좀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조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배터리 팩을 끼면 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생산 공장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두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차량이 굉장히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단 하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주조를 해서 찍어버린다면 그 무게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생산 공정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산 공정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 조나스는 어디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냐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 차량을 소개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냐면 1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차량 중에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전기차가 등장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차량의 가격이요 2,000달러도 되지 않은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지면요,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머징 마켓에 판매가 가능하다. 뭐 이머징 마켓, 여기 이제 단편적인 예로 인디아를 주고 있는데, 인디아 말고도요 중국도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이 있죠. 거기에 제가 예전에 그 거주하고 있었던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뿐만 아니죠. 뭐 동남아에는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구가 굉장히 커다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에서는요 아직 차량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를 타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카르타의 모습입니다. 이 자카르타라는 도시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1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인구가 너무너무나 많고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차량을 구입할 만큼 수입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가 등장을 한다면 이 수많은 인구가 전기차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확장시켜서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차량의 판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요 기하급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에 들어와서 테슬라를 찍겠습니다. TSLA죠, 티커네임이. 자, 여기 테슬라 가장 위에 떴습니다. 자, 테슬라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이겠죠. 자, 레이팅 중에 퀀트 레이팅이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높잖아요. 여러 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한 평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평점이 5점 만점에 3.48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이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F학점, 따라서 뭐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쭉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영원한 F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 다른 부분을 보시면 그로스, 성장은 A, 수익률이 A 플러스고요. 모멘텀 A 플러스, 그리고 리비전, 전문가들의 예상치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48이라는 점수는 밸류에이션만 아니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총 12명의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고요. 그 중에 4명은 매수, 그리고 지금 보유 의견이 6명이고요. 매도, 그것도 이제 강력한 매도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는 그런 점수죠. 따라서 3.00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월가의 전문가들은 3.45라는 평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3
3개월 동안 총 35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예측을 해줬는데 스트롱 바이, 강력한 매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는 11명이고요. 매수는 6명, 그리고 홀드, 보유 의견이 9명이고요. 현재 셀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6명, 그리고 강력한 매도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매수가 더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 테슬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매도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19년 6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셀이 8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는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셀이 5명이었죠. 따라서 매도 쪽이 매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매도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 이 녹색 부분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역시 매수의 의견을 갖는 애널리스트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주고 있는 사람은 1580을 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주가는 250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950 정도의 평균 목표 주가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어닝으로 가서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주식의 미래를 좀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A-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총 29명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닝의 예상치를 올려준 전문가들은 28명이 되고요. 단 한 명만이 예상치를 하향 조정한 거죠.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테슬라의 어닝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실적 예상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고요. 자, 밸류에이션으로 가야겠죠.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어떠한 면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일단 PE 레이쇼를 보시면 갭을 봐야겠죠. 203배, 따라서 1년 동안 만든 어닝에 비해서 200배가 넘는 굉장히 커다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워드를 보시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200배에서 113배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어닝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순이익보다 좀 진척이 된다, 성장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PEG 레이쇼 같은 경우는 0.31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여기서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요. PS 레이쇼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성장하는 기업이니까요. PS 레이쇼가 18.30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기업이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기업인데 PS 레이쇼가 18배라면 사실 투자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PS 레이쇼도 현재 과거의 12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배지만 향후 1년 동안 테슬라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12배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PS 레이쇼도 급격하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받고 있죠. 자, 레비뉴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은 70%를 넘어갔습니다. 이 수치는요, 테슬라가 과거 5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 54%보다 훨씬 더 좋은 추세죠. 따라서 테슬라의 성장은 지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구나.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50% 가까운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만 성장하면 안 되겠죠. 어닝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EBIT 그로스를 보시면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시면 무려 234%가 지난 12개월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100%가 넘는 영업이익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는 어닝 퍼 쉐어잖아요. 주식의 개수로 이제 어닝을 나누어 보면 665%라는 무서운 성장률이 나오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EPS가 82%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의 예측치를 보면 어닝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평균 매년 54%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을 봐야겠죠.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죠. A 플러스를 받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그로스 프로핏을 보시면 D 플러스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그로스 프로핏이 25.28이 찍혀 있는데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마지막 분기에서는 30%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 좋은 뉴스는 뭐냐면 테슬라의 5년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은 20%가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과거 5년의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훨씬 더 향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좋은 소식. 세 번째, 총 수익률에 관해서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자동차 만드는 다른 기업과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처럼 25%를 찍는 자동차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보내드린 종목,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10%를 넘을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5%만 돼도 굉장히 좋은 총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 업계인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지금 25%가 넘어가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내려오시면 넷 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과거 5년의 평균은 마이너스겠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 테슬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은 무려 10%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역시 8.6%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ROE가요 21%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5년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21%나 되는 ROE를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8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대부분 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은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좀 실행력을 발휘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멋진 스토리들이 실제 수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은 수치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미주온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요, 조금 더 긴장 푸시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전해서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멋진 영상 그리고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